드디어 스터디 6일차. 오늘부터는 세부 계정 과목을 파헤쳐 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접대비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접대비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송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대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접대비는 3만원. 우리 징빙으로 따졌을 때 3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법적인 적격 징빙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된다는 거. 요거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할 때에도 접대비 규정, 요거는 우리 적용 코드 걸기 때문에 실무에서 입력하실 때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 진행할게요. 접대비는요, 계정 과목이 접대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대비성의 성격, 실질적인 성격이 접대비면 접대비인 거예요. 만약에 접대비인데 뭐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다거나 하더라도 다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를 까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접대비에 대한 내용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나 임원,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했다. 이거 당연히 송금 불산이 밀면서 배당 혹은 상여 처분을 합니다.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는요. 법인인 경우, 이 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에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은요. 포기 사유가 너무너무 정당하면 대송금 처리할 수 있지만 정당하지 않다면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이 되고요.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부담액은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비도 일상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를 해요. 이거는 정말 위에서 말씀드렸던 계정 과목 상관없음 여기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3만원 규정할 때에도요.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우리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카드를 썼거나 뭐 영업직 직원이 본인 개인 카드로 접대를 했어요. 이거는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접대비고 어떤 게 접대비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위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세무조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금액도 그 사업연도 접대비로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이연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을 계산합니다. 직접 부인 접대비는요. 징빙 누락분에 대해서는 손불산 처리를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고요. 적격 징빙 미수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이 처리하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정리합니다. 요 내용 역시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빙 누락했을 때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인데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 적격 징빙 미수치인 경우에는 손불산이면서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건 아셔야 돼요. 한도가 1200,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 36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사업연도 월수로 일단 월하이 계산한 금액이 기본 한도예요. 여기에다가
일반 수익금액에서 적용률을 곱한 걸 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수익금액에서 적용률을 곱한 거에 10%를 더합니다. 자, 일반 수익금액이 곱하는 적용률은요. 자, 매출액 규모가 100억 이하이면 0.3%, 100억 초과하면서 500억 미만이면 0.2%,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03%를 적용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수익금액이란 특권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거는 좀 나오더라고요. 뭐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숫자만 대입하는 정도로 나오니까 요걸 한번 꼭 짚어보셔야 할 것 같았어요. 다만 이제 문화 접대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다가 문화 접대비 한도액을 더하는데요. 이 문화 접대비는 둘 중에 작은 거가 딱 금액이 돼요. 한도액이. 그래서 문화 접대비 지출액, 실질적으로 요 사용한 금액들과 그리고 일반 접대비 총 지출 금액의 20%둘 중에 작은 거를 추가 한도를 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대비 평가 그리고 이제 자산 계정 접대비가 있는 경우 세무조정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접대비의 평가는요. 금전의 자산을 제공하면 시가예요. 요거 문제 단위 나왔거든요. 저도 문제 풀어보니까 요 시가로 계산한다. 요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뭐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지문에 꼭 섞여 있었으니 한번 보시고요. 이제 자산 계정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요건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비용 계상 접대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을 자산으로 이제 보고 송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 사후 처리론요. 송금 불산입액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곱하기 당해연도 감가상각전 장부가액분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요 부분은 저도 이제 아직 뭐 실무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막 크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일단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본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만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케이스를 접해봐야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요거는 저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이제 와닿지는 않았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 주제인 기부금에서 만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